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담에 한국이 참여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높아진 한국 위상과 트럼프의 초대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0일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었던 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G7은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을 포함한 7개국을 멤버로 두고 있는 선진국 클럽 정상회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G7은 매우 구식의 국가그룹이라고 말하며 한국과 더불어 호주, 러시아, 인도를 초청하여 G7 회의를 함께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한국이 G7 회의에 참석한다면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현재 우리는 G20에만 속해 있습니다. 다만 우리도 이러한 초청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과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한국을 초청하여 협력을 요청하게 되는 분위기가 연출되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이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은 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해 한국에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조만간 미국의 구체적인 제안 내용과 코로나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참가 의사를 밝힐 전망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세계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처음에 G7에 있어야 했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까 궁금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 그대로 한국 정부의 충성도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부 세력과 함께할래? 중국과 함께할래?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지만 이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함으로써 보복할 것 같습니다. 공동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실제로 무언가를 향상시킬 국가를 투입하십시오. 1976년 7위였던 캐나다는 GDP가 2,000억, 한국은 300억을 기록했습니다. 1976년 한국 경제는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폴란드, 핀란드보다 낮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G7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안 될 게 뭐가 있나요? 2020년 5월 현재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 격변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는 현재 캐나다보다 크며 이탈리아의 규모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이탈리아는 한국보다 인구가 1,000만 명이 더 많은 G7 회원입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군사력으로 뒷받침된 선진 기술을 바탕으로 선진 경제를 갖춘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탈리아와 캐나다 모두 한국과 일치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캐나다나 이탈리아보다 G7 국가에 더 걸맞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인구의 상당수를 강제로 제한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쇠퇴한 국민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트럼프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와 군사적으로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 주요 동맹국들의 연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G7 정상회담에 참여를 요청하고 중국은 홍콩 보안법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상황을 보면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이 한국의 참여를 서로 원하고 있어 다시 한번 세계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 오빠 알겠다 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